한번 잠깐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눈을 가지고 트레이닝 한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계속 눈을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모든 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편안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건 그 다음에 주변 시를 활성화하건 어코모데이션을 하건 아니면 스무드 퍼스트를 하건 사케이드를 하건 그 앞선에서 해왔던 것들은 잘 수행하게 되면 뒤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더 어려운 눈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내가 뭔가 그 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것보단 앞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을 먼저 채우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브로스트링을 잘 안 꺼냅니다. 거기까지 꺼낼 일이 거의 처음엔 없어요. 거의 안경 쓰고 어코모데이션하고 뭐 그냥 눈 움직이고 이런 정도로만 해도 좋아져. 그러면서 그게 좋아지고 자리를 잡으면 스무드 퍼스트, 사케이드, 그 다음 브로스트링으로 넘어가는 거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브로스트링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눈을 갖고 트레이닝하는 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예전에 그런 트레이닝을 해봤던 사람들은 근데 시즌 동안 나를 떠나 있다가 왔을 경우에 체크를 해봤더니 약간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근데 그 경우에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죠. 나랑 해봤잖아. 그쵸? 그럼 가능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걸 내가 다시 채워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 눈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눈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기보단 눈을 훈련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무거움이 있어야 돼. 함부로 막 나는 뉴로로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비전 트레이닝은 필수야. 이건 안 돼. 비전 트레이닝은 초반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날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쵸? 근데 뭐 나 지금 어깨 아파서 왔는데 그렇잖아. 어깨 아파서 막 갑자기 막 스무드 퍼스트 막 이런 거 하고 눈이 안 나 지금 어깨도 아픈데 눈도 안 좋대. 얼마나 절망적이야. 그렇지 않아? 아니 난 아픈 걸 해결하려고 왔어. 근데 뭘 자꾸 안 좋아. 그러면 등록을 하겠냐고. 안 하죠. 좋아지게 만드는 게 먼저지. 그쵸?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제가 시각을 뒤로 빼는 이유는 그만큼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많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쵸? 딱 생각해봐요. 내가 계속해서 아파. 그럼 얼마나 중뇌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중뇌 부하를 또 줘. 그렇지 않아? 중뇌는 무슨 죄야? 그렇죠? 중뇌는 도대체 무슨 죄냐고. 그게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없어. 그냥 계속 사람들이 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각 트레이닝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하냐면 중뇌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시각을 트레이닝하는 걸 계속해서 고려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메둘라. 메둘라가 억제를 좀 해줘야 돼.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메둘라는 움직임에서도 중요하고 눈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눈을 트레이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특히 뇌진탕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더더욱 많이. 오케이? 하여튼 사케이드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사케이드는 스무드 퍼스트처럼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빠르게 눈이 어떤 표적을 향해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눈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스무드 퍼스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까지도 가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오른쪽으로 스무드 퍼스트, 오른쪽으로 사케이드를 하면 이 사케이드를 촉발하는 애는 누구예요? 일단 피지부터 갑시다. 왼쪽. 그러면 오클로모터 버미스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F4R은 왼쪽. 그쵸? 그러면 멈추는 거는 땅 하고 멈춰야 돼. 이거는 왼쪽에 오클로모터 버미스,
오른쪽에 FOR. 그쵸? 그러면 목표가 여기인데 땅 하고 뛰었는데 덜 갔어. 그럼 누구? 추진의 문제니까 누가? 피질. 그쵸? 피질의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우는 게 좋겠지. 근데 넘어갔어. 그러면 이쪽에 손에 폰스, 메둘라 얘네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도 계속 보니까는 익숙해졌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지금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렇죠? OMV는 뭐고 뭐 FR은 뭐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눈이 딱 뜰 때 보고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 조정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걸 갖고 더 많이 뛰게 만들 건지 아니면 많이 뛴 애를 원래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잘 파악하게 만들 건지. 또 하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수행했는데 여전히 표적이 잘 못 가. 그럼 우리가 뭘 활용했었어? 공간 네트워크.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활용해도 된다. 냄새, 소리, 촉각, 움직임 모두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자극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자극이 함께 들어올 때 훨씬 더 공간 파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요거는 블레이저 포드 같은 것들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한시. 양한시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눈의 기술이긴 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왜? 어떤 사람들은 양한시를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미 기능적으로 훌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지켜봤을 때 꼭 양한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땐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만 연구들이 얘기하는 건 정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양한시, 양쪽 눈의 민감도가 비슷하게 타겟을 바라보고 그 깊이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적인 움직임 상황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물체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한시가 애초에 한쪽 눈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에 억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억제를 깨고 양쪽 눈이 동일하게 어떤 물체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훈련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양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 전체를 좀 알고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다가 면담, 상담하면서 이렇게 눈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눈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뭐 책을 읽으실 때는 어떠시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분은 지금 양한시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뽑아서 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록 스트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억제를 깨는 것들을 연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브록 스트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쪽에 대한 선이 안 보이는 건 오른쪽 눈, 그쵸? 이쪽이 안 보이는 건 왼쪽 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시각적 선명도를 좋게 만드는 모든 방법은 얘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코모데이션을 좋게 만드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빛의 방향을 통해서도 좋아지게 만들었고 고효수용 감각을 활용하기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푸시풀, 목 등척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푸시풀 같은 경우에 이쪽은 미는 거, 얘는 뒤로 미는 거, 얘는 앞으로 미는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쪽에 버미스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잡아주실래요? 그냥 잠깐만, 이거 잠깐, 이렇게 해도 돼요. 좀만 뒤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뭐 사케이드, 스무 퍼스트. 왜냐면 내가 앞에서 브로스링을 갖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동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스무 퍼스트 때는 얘를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푸시풀을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밴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저는 보통 코어 운동 같은 것들 하기 전에 얘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놓고 당기고 당연히 이쪽은 제가 이쪽 버미스라 얘 익스텐서. 그쵸? 놓고 제가 이거 보여주지 않았나? 빵. 그렇죠. 바운스. 이런 것들을 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브록스트링을 안 하고 있어도 지금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건 브록스트링을 더 억제를 잘 깨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겠지. 그러니까 맨날 내 브록스트링이 안 좋다고 해서 맨날 브록스트링 갖다 놓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캐치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운동하러 왔는데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넣고 브록스트링의 기능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억제를 깰 수 있는 운동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컨버전스. 컨버전스는 이쪽 눈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랬죠. 한쪽이 먼저 움직이고 한쪽이 나중에 움직이고, 그쵸?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흔들린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렇게 왔는데 벌어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왜? 이 오른쪽 눈이 컨버전스가 안 되니까 얘를 돌려서 얘는 바깥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안쪽을 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내가 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앞에다 놓고 수행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평가를 할 때 보기 좋다. 왜? 애초에 노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평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왜 오른쪽 눈 앞에다 두는지, 왼쪽 눈 앞에다 두는지, 이것부터도 일단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눈 앞에 있다는 건 어느 눈이 컨버전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수행할 때 직접 본인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서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우리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앉아서.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버전스 훈련하기 전에 이런 것들, 이런 거, 팔스윙, 굴곡 자세, 시각 검색 패턴, 어코모데이션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고, 오른쪽에 컨버전스가 일어나지 않을 땐 오른쪽 수평 반고리간 버미스, 왼쪽이 안 일어날 땐 왼쪽의 수평 반고리간 버미스. 근데 다이버전스가 일어나지 않을 땐 누구? 인터미디어트 파트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통 다이버전스 가면은 그래도 한 10m, 20m 돼야 되거든요. 벌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 퍼스트.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쵸? 시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대세포, 소세포,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을 통해서 쭉 들어왔을 때 거대세포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공간, 그쵸? 공간과 관련된. 그 다음에 소세포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욕 같네. 그쵸? 소세포는 뭔가 색깔, 특징,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후두엽에서 얘네들의 도잘 스트림, 벤트럴 스트림, 이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서 모여든 그 정보들을 취합하고 점점 위로 올라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형태, 아니면 움직임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지, 이 정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가장 기본, 베이스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활용할 때 훨씬 더 움직임이 빨라지고, 움직임이 정확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지는지를 가지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선, 그 다음에 반원, 그죠? 곡선, 그 다음에 원형, 세모, 네모,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세모인 건지 안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건지, 그리고 하얀색 배경이 도움이 되는 건지, 노란색 배경에 도형을 보는 게 더 좋은지, 색을 보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기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결손이 있는 애들을 채워놓고 나머지 위에 있는 흐름들도 훨씬 더 잘 흐를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 초기에 집어넣으면 사실
회원들도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회원님, 당분간은 바벨을 드시면 안 돼요. 당분간은 캐틀벨로 운동하세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초반에 우리가 좀 더 회원님들이 좀 관심을 끌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선수들한테는 너무 중요합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뭐 보디빌더인데 이게 안 맞으면 뭐 은퇴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좋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선수들은 동적인 상황에서 공을 내가 보거나 아니면 장대 높이 뛰기 선수라면은 직선으로 내가 박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직선을 보는 이게 지금 퍼포먼스를 떨어뜨려. 그러면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훈련에 통합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 던지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은 어느 쪽? 여기 소리는? 측두엽. 어느 쪽 측두엽? 왼쪽. 그렇죠? 아래쪽에 대해서 공을 못 잡으면? 두정엽. 그래서 요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가지고 공을 갖고 트레이닝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래. 저번 주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훈련할 때 방향. 그래서 시각 훈련을 하더라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테니스 선수예요. 이렇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포지션에 대한 변화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물에 대한 사이즈의 변화도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큰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작은 걸로 그리고 훨씬 더 디테일한 것들로 점점 발전시키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변시니까 색상의 변화 그 다음에 신체의 자세와 움직임 배경의 변화 흔들리는 배경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왜냐면 내가 농구 선수야. 자유투를 던지는데 뒤에서 막 관중들이 막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얼마 전에 이슈 됐는데. 갑자기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갖고 화내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페널티킥 찰 때였나? 여기 눈에다가 이거. 레이저 쏘네. 그죠? 페널티킥이었죠? 어디였지? 중동 팀이랑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중국! 맞죠? 중국이다! 중국이다! 중국이 이거 쐈잖아. 페널티킥 쏠라 그랬는데. 그죠? 맞죠? 중국 애들 쐈잖아. 여기 뭐 눈에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맞아. 중국이다.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이는 배경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고, 다른 감각지각과의 결합시키는 훈련들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각만 하는 게 아니고, 후각과 같이 함께, 아니면 전정기관과 함께, 움직임과 함께, 고유수용 감각과 함께. 그래서 시각 훈련한다고 해서 시각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감각들과 함께 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오늘 움직이는 거 다. 한 120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여기까지. 28페이지? 힙턴? 아닌데? 크로스오버? 거기까지. 크로스오버. 네, 크로스오버 스텝. 59페이지가 다 실기잖아. 오늘 다 실기잖아, 실기. 오케이. 그래서,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이거 안 해봐도 되겠지? 오케이. 쭉쭉쭉 갑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눈으로 뭔가 빠르게 판단하는 것들을 했다면, 실제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스피드에 대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좀 보면 반사적, 무의식적, 자발적으로 몸통과 자세 안정화를 제어하는 능력은
전반적인 성능 향상, 특히 속도 향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실제로 내가 달려나갈 때 이 몸통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근데 이 몸통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의식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 자동적으로 안정화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쵸? 내가 이거 기울어진다, 세워야지. 이렇게 뛰는 거 아니잖아. 짧은 거리를 뛰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피질학.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베이즈 코스 1부터 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누구예요? 망상체. 그쵸? 망상체. 망상체에서 내려오는 대표적인 경로가 누구예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딱 몸통과 자세의 안정화라 그랬잖아. 그러면 몸통과 자세의 안정화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건 메둘라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겠습니까? 폰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겠습니까? 폰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폰틴이 어디로 떨어져? 내측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폰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네. 여전히 말초에서 발이 움직이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얘가 잘 안정화되어 있어야 될 거야. 얘가 아무리 잘 움직이면 뭐 할 거야? 일로 넘어가면 제대로 뛸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누구? 중내, 기저핵. 그렇죠? 기저핵은 왜 필요할까요? 불필요한 애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우리 좀 이따 에이스킵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에이스킵 할 때 올라와요. 올라올 때 얘는 힘을 쓰면 안 돼. 얘가 힘을 쓰면 안 돼. 그냥 햄스트링이 당겨지는데 얘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같이 수축해. 그러면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애들이 억제가 잘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중내에는 누가 있어? 로코모터 에어리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리드미컬하고 반사적으로 계속해서 양치기,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생성해내는 영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영향을 미쳐요. 생체역학적인 측면. 기술이 좋으면 당연히 생체역학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생성 속도 및 정확성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이런 얘네들과 같아요. 반사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시각적 인식 및 처리, 주의력 조절, 의사결정 및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애들은 내가 앞으로 뛰어나갈 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다른 데 자꾸 눈이 돌아가. 그러면 내가 전력 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앞만 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의력 조절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결정 및 대응 능력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뱅터 스플린터는 아니에요. 게임 상황. 특히 이제 여러 명이 하는 뭐 축구, 농구, 뭐 배구도 뭐 포함될 수 있겠죠. 야구, 이런 것들.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너킥 상황. 코너킥 상황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야? 경보가 발생한 거야. 지금 위험해. 그쵸? 위험해.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근데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경보는 울렸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될 거야.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그렇죠? 공격수가 내 옆에 있는데 얘를 지금 잡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야. 내가 좀 더 앞으로 갈 거야, 아니면 뒤로 갈 거야. 아예 못 뛰게 만들 거야.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필요해. 그리고 이것들은 또 누구랑 관련이 있냐? 시각이에요. 왜? 우리 팀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나 혼자 막 움직여? 그러면은 요즘에 너무 그저께 너무 슬펐는데 눈물 살짝 났네. 그렇죠? 이정효 감독의 광주 FC가 아릴랄한테 7대0으로 져가지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근데 비셀고베에서 지금 이정효 감독한테 좀 일본으로 와서 해달라 이런 얘기. 이정효 감독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알아?
안정환 감독과 동기잖아요. 아주대학교. 이정우 감독이 24시간 내내 축구만 생각하는 감독이에요. 전술적으로. 그래서 시즌이 끝나면 항상 유럽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감독의 경기를 늘 보고 오는데, 지금 한국의 그 광주FC가 1년 예산이 50억인가? 120억인가? 120억이죠. 선수 연봉 포함해서 다 해서 1년 예산이 120억이에요. 아릴랄이 2천 몇백억이었죠. 아릴랄 2천 몇백억이야. 20배 차이나. 근데 120억은 한국 K리그에서도 예산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광주FC가 좋은 선수가 다 떠났어. 그래서 이번 시즌에 광주FC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어, 다. 왜냐면 축구는 선수 노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야. 이정우 감독이 지금 K리그 2위입니다, 2위. 주요 선수가 다 떠났는데. 선수를 완전히 그냥 이 세부 전술을 너무 디테일하게 짜놔갖고 선수 하나가 빠져도, 개인 능력이 떨어져도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그걸 채워요. 근데 아릴랄은 지금 이제 중동이 요즘에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축구에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굉장히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 기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엔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정우 감독이 잘했다고 생각해. 뒤로 안 물렀잖아. 그렇죠? 끝까지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래고 7대0인 거니까. 근데 이정우 감독이 경기 중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소리를 많이 쳐요. 엄청 쳐요. 왜 그러냐? 포지션 지키라고. 한 명이 포지션 이탈하잖아? 그럼 욕을 해. 관중들이 이정우 감독 욕하는 거 보러 가잖아. 그죠? 욕을 해. 막 그 포지션 깨지 말라고. 근데 그 포지션을 지키려면 우리 선수가 일로 들어가는지 보고 내가 그걸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축구가 머리가 나쁘면 축구를 못 해요. 그 시스템. 근데 유럽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이정우 감독이 대표적으로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팀 스포츠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이건 사실은 옛날에는 농구가 축구 전술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요 전술이 나온 건 축구 감독들이 농구 전술을 따온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농구도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농구가 중요하다는 건 뭐야? 핸드볼도 중요하다는 거야. 배구는 살짝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 그쵸? 컨택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 이정우 감독 생각하면 나 지금 슬프네. 갑자기 슬퍼. 하여튼, 자, 봅시다.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의 특징은 극도로 높은 강도를 기반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력 질주할 때 생성되는 힘은 스텝당 체중의 약 10배. 근데 어디서 10배냐? 빵 하고 올라와요. 이거를 이제 레이트 스윙, 터미널 스윙에서 10배. 근데 기술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빵 하고 차고 나갈 때 이 스트레스가 어떤 거예요? 많이 없는 거야. 근데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픈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나 스트레스의 발생은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극도로 높은 스트레스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스템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할 건데, 빵 하고 차고 나갈 때, 땅 찰 때 몸이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러닝 기술에서의 이 움직임들은 다 몸을 위로 띄우는 거예요. 땅 할 때 내가 앉는 게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에이스킵도 마찬가지. 그냥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빵 찼죠? 탈 때 팔도 얘를 치면 위로 뜨거든요? 뜬다고. 얘도 올라가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몸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안 아프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애가 반사적인 안정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매직 코스에서 활용했던 망상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활용하는 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라앉는 거에 대한 문제들은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요? 펀스? 그렇죠. 버미스? 근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얘가 정확하지 않아. 손에 또 기저핵,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메둘라도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제가 제목 살짝 바꿨어요. 요거를 제가 독일어로 된 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챗GPT를 좀 활용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는 게 좋겠니? 그때 이렇게 쓰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꿨어. 오케이. 그래서 최대 속도는 단기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고 운동선수의 에너지, 생리적, 생체역학, 협응력 기술, 동기부여, 정서적 능력에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속도로 달린다는 건 생략적인 부분, 생체 역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지적인 능력,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잘 발생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질주할 때 생성되는 스텝당의 체중은 10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수행할 때 오랜 시간 동안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빨리 지면에서 떨어져야 돼. 그래서 움직임은 가능한 반사적으로 안정되고 안정되고 교정되어야 하며 특히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수행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혀. 혀는 제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메둘라? 축도 있지만 공간, 맞아요. 혀가 손가락에 있는 촉각 수용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에 대한 파악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라스가 유럽에서 유명해진 것도 혀잖아요. 혀. 여기다 라이터 정도 되는 전기장을 보낸 거 아니에요. 스플린터 훈련하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들을 몇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안티 로테이션 테스트입니다. 안티 로테이션 검사는 몸통 회전 효과를 주는 힘을 받는 근육의 안정성과 활동을 확인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스플린트를 할 때 땅 하고 다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땅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요때 누가 중요하냐면 고관절, 신전 동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다리를 올릴 때 이쪽에 장요근이 중요해요. 근데 장요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은 제가 제자리에서 뛰고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게 익스텐션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익스텐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햄스트링에 부하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억제시켜주는 애들이 필요해. 근데 그게 누구냐? 대내전근, 대둔근, 그 다음에 복사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근들을 테스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나와볼까요? 아무나. 나오셨. 어떻게?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복사근이 좀 오른쪽이 좀 안 돼. 네, 좋아요. 네, 발 모으고, 손 앞에, 힘, 네, 떨어지네요. 힘, 양쪽 다 떨어지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뭘로 좋아지게 만들 거예요? 응? 이제 딱딱 나와야지. 난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까? 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좋아진, 껌? 껌.
뭐 일단은 특정 방향이 나왔었으면 만약에 오른쪽에서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쪽은 버티고 이쪽은 못 버텼어.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는 만약에 한쪽이 안 됐으면 이쪽에 익스텐서 머슬을 깨우는 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건 없었어. 양쪽 다 안 좋아. 그러면 사전에 어느 쪽에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모르니까.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SMA겠지. 그쵸? 그러면은 허밍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같이 팔 움직이셔도 돼요. 네. 자, 스탑. 좋아요, 좋아요. 자, 손. 힘. 그죠? SMA. 여기는 아직 손 살짝 떨어져요. 그 얘기는 여기에 이 스탠서가 더 약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쪽에 이 스탠서를 한번 깨워봅시다. 뭘로 깨울까? 유트리클, 뭐, 버미스, 뭐, 세큘도 깨울 수 있죠? 어떤 거? 버미스. 그럼 버미스 뭘로 깨울까? 눈으로 깨울까? 코로 깨울까? 뭘로 깨워? 눈으로? 눈으로 깨워요? 사실 전 눈을 잘 안 쓰는데. 오케이. 자, 왼쪽 눈 가리고. 맞죠? 왼쪽 눈 맞죠? 오른다리 뒤에다 두시고. 약간 오른쪽 엉덩이 힘 들어오는 거 느낄 수 있으세요? 네. 오케이. 어딨어? 그러면 이제, 그쵸? 뭐 체중을 뒤에 두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무릎 살짝 구부려서 네 오른쪽 엉덩이 힘 들어오는 거 느껴주시고 눈 그냥 따라만 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잘 못 따라간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발 모으고 네 손 앞에 힘. 아까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만족되는데 제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 보냈어요. 위로 보내도 돼요. 아래로 보내도 돼요. 그러면 코로 한번 깨워봅시다. 오른쪽 깨울까? 반대쪽으로 깨워야겠죠? 그쵸? 오케이. 잘 안 돼요. 그쵸? 신경성이 딱 그렇게 그 리듬이 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냄새 이렇게. 강아지 한 거. 이거. 이거 안 되는 거나 이게 기능이 떨어진 거죠. 정도의 그 리듬이 나와야 되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해. 그러면 이제 보여주면 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오케이. 발 모으고. 힘. 눈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얘는 별로인 것 같아요. 눈이 더 괜찮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반사적으로 얘네들을 깨우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다리 이렇게. 네. 발 모으고. 팔 요거 잡아주시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이때는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대로 잡고.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 내가 뭐 하란 얘기는 아니었어. 하란 얘기는 아니었어. 하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뭐 이제 스스로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당기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저쪽이 스탠스가 깨어날 거잖아.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건데 여기 딱 잡고 있잖아. 그러면은 놔. 놔요. 근데 이제 잘해야 돼.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놓치면. 놓치면 큰일 나요. 그냥 바싹 대고 있어야 돼.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예. 오케이. 이제 쉬고. 발 모으고. 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점점 힘이 들어와요.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SMA. 근데 SMA를 깨웠는데 SMA 딱 깨우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뒤에 진짜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그쵸? 응? 그러니까 SMA 딱 깨워놓고 여기 만족되지 않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럼 더욱 깨워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나중에는? SMA 버미스 우리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SMA 유트리클 SMA 세큘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갖고 떨어졌어? 그럼 러닝 하기 전에 딱딱 테스트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깨워놓고 연습하는 거야. 스플린트 하기 전에. 실제로 얘네들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뭐 버미스 끼운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lateral stability test. 이것도 누가 해볼까요? 없어. lateral stability test는 잠깐만요. 잠깐만. 사진이 없나? 정면에서? 오케이. 달릴 때 얘가 흔들리면 안 되냐. 우리 이게 이 트렌들렌버그 테스트처럼, 그쵸?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될 거예요. 그대로 땅 밟으면서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이 흔들림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등근을 가지고 테스트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서서 달리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lateral stability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골반 넓이로 놓고 그냥 쓰면 돼.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은 버티거든요. 얘는 밀려. 그쵸? 여기도 밑에도 있어. 여기는 버티는데 얘는 밀려요. 그러면 이 밀리는 게 이쪽일까 이쪽일까? 오른쪽 같아요? 해볼까요 그럼? 뭐? 왼쪽. 나는 왼쪽. 저는 왼쪽. 선생님들 오른쪽? 왜? 오른쪽이라며. 오케이. 왼쪽.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밀 때 오른발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밀려.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 딱 밀어보면 이게 얘가 못 버티는 건지 얘가 못 버티는 건지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쪽은 벌써 딱 밀면 이 발이 누르고 있어. 근데 여기는 이 발이 못 눌러.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스 1, 코스 2에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발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발부터 가봅시다. 미드 톱. 근데 누구? 아웃사이드 토플. 응? 그쵸? 아웃사이드 토플. 그냥 아웃사이드 토플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신발 신고 해봐요. 신발 신고 해도 돼. 해봐. 아웃사이드 토플.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토플. 근데 발등을 대야 되는데. 그쵸? 아웃사이드 토플. 신발 벗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아웃사이드 토플. 여기? 와요? 아니요. 안 와? 안 온대잖아. 여기는? 아킬레스만 찝히네. 아킬레스만 찝힌대. 스탑. 어딨지? 블럭? 네. 지금은요? 지금 더 찝히네. 아킬레스 더 찝혀. 네. 여기는? 찝히는 건 좀 덜한데. 느낌은 안 와요. 네. 더 올려야 돼?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요. 될 때까지. 잡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지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는요? 지금도 안 느껴져요. 여기는? 지금도 안 느껴져요. 여기는?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케이. 좋아요. 가볍게. 왔다 갔다. 하나 더 올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고개 왼쪽 기울이고. 이 상태에서. 네. 혹시 진동기 거기 있나요? 나 저기 진동기 있는데 굳이 이걸? 오케이. 가봅시다. 다시. 아니, 다시.
왼발요? 네, 왼발로 같이. 아, 그게 더 네. 지금은요? 안 느껴지. 안 느껴져. 아까보다 더 멀렸어. 지금은 아킬레스. 아킬레스. 지금은요? 아니 여기는 인대 파열 수준으로 좀 접질렀어.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안 느껴지. 안 느껴져. 이게 느낌이 안 느껴져. 트레이너가 이렇게 늘려줘도 효과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으로 직접 했었던 거니까.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게 지금 발가락이랑 이쪽이 너무 유연해서 이렇게. 약간 요족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건 어때요? 아킬레스 건은? 찝히진 않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 안 느껴지네요. 오케이, 여기는? 살짝씩. 오케이, 살짝 움직여요. 네, 조금씩. 오케이. 나 여기가 안 벌어지니까 발목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서 아킬레스건이 찝히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내려놓고. 고개 왼쪽 잠깐 기울입시다. 오케이. 좋아요. 앞에 보고. 테스트. 얘는 지금 안 되네. 그쵸? 다시 봅시다. 아까보단 좀 들어오는데? 아까보단 좀 더 들어와요. 여기 앉아봐요. 여기요? 오른발 뻗어봐. 네. 여기랑? 여기가 거의 안 느껴져. 여기가 잘 안 느껴진대. 엄지에 못 누르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좀 와요? 자극? 안 와? 아직? 여기 엄지요? 네. 조금씩 오는 오케이. 것 같아요. 힘 빼고. 고개 왼쪽, 이 다리 펴, 그냥 펴. 오케이. 숨 들여 마시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중이요? 인터로셉션. 그래서 제가 손을 여기 대고 있잖아. 여기다가 대고 있어. 제가 살짝 압박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터로셉션을 깨워놓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여기랑. 여기가 더 커졌어요. 오케이. 더 커졌대요. 굿. 일어나서. 움직일까봐. 싹. 오케이. 고. 좋아요. 여기도. 굿. 굿.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되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연습해야 돼? 안 돼? 그럼 좋아지는 걸 이제 생각해야 돼. Alternative Stability Test. 그쵸? 그러면 Outside 토플. 일단 버미스도 도움 주겠네. 그쵸? 여전히 SMA도 도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이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발을 본 거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갖고 깨우면 돼.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걸. 근데 좀 이따 해보면 되지. 그 다음에 플렉서 테스트. 그래서 얘는 복근, 그 다음에 힙플렉스. 당연히 복근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쪽에 있는 내복사근이나 당연히 복직근도 포함이겠죠. 내복사근 혼자 작동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앞쪽에 있는 복근들이 잘 작동할 때 반대편 다리의 장요근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조해 준다 그랬잖아. 많이 안 늘어나게.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힙 플렉서. 다리가 올라오는 이 각도가 큰 게 굉장히 빵 하고 강하게 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기 또 이게 딜레마가 있어. 다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다리가 많이 올라오면 햄스트링에 엉덩이 쪽이 늘어나겠죠. 이게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햄스트링에 좌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컨트롤이 중요해요. 얘가 잘 못 잡아주면 지금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냐? 이거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늘어났어. 그 다음에 누가 늘어나는 거야? 얘가 늘어나. 그래서 얘도 늘어나, 얘도 늘어나. 순간적으로. 빵!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 얘가 잘 컨트롤 돼야 얘가 많이 올라와도 안정적으로 골반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햄스트링에 스트레스가 많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 굴곡도 보지만 여기에 대한 테스트도 봐야 돼. 당연히 아까 전에 우리가 회전 안정성 테스트도 봤지만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얘가 사지가 지금 다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잘 유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테스트하면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특별히 해보지 않아도 복부를 테스트했을 때 오른쪽 왼쪽 아니면 왼쪽 오른쪽 했을 때 떨어져. 아니면 힙플렉서 높이를 봐. 여기 올라오는 거 바지. 자, 여기 올라오는 거 봐. 그래서 저 여기 안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힙플렉서가 안 올라오는 거니까 누굴 깨워야 돼? 중내. 중내는 어느 쪽? 오른쪽 중내를 깨워야겠죠. 그 다음에 또 메둘라 왼쪽.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저는 중내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를 알면 접근하면 되는데 어쨌든 안 올라오는 쪽을 우리가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올라온 것만 가지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누굴 봐야 돼? MMT를 해봐야 돼. 응? 그래서 일단은 동작을 딱 했는데 여기가 안 올라왔어. 그러면 일단은 해보는 거야. 오른쪽 중내 깨웠는데 안 돼? 그러면 MMT 해봐야지. 그래서 실제 퍼포먼스 여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 근력이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그럼 오른쪽을 깨우는 걸 하면 얘가 잘 올라오겠죠. 응? 그래서 동일해. 이쪽에 플렉서가 안 되면 반대쪽 미드브레인, 동측 메둘라, 그 다음 손해. 왜? 손해는 플렉션, 익스텐션 상관없이 움직임에 다 관여하니까. 근데 특히 어느를 건드리는 게 좋겠어요? 레터럴은 아니겠네. 그렇죠? 인터미디어트. 예스. 딱딱딱딱딱 나와야 돼. 딱 했는데 안 돼? 근데 뭘로 해서 좋아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글룻. 아까 전에 골반의 전방 경사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잘 제어되어야 하는, 잘 제어 컨트롤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둔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둔근에 대한 근력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둔근이 약해, 그러면은 뭘 할 거예요? 응? 오른쪽에 어떤? 오른쪽 둔근이 약해요. 그럼 난 뭘 할 거야? 뭐? 판스랑 손해인데 어느 쪽 판스? 동측, 오른쪽 판스. 그 다음에 오른쪽 손해, 오른쪽에 전정기관, 오른쪽에 버미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반대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늘 그걸 고려해야 돼.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 높이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 뭘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쪽으로 동측에서 건드려 보고 효과가 없어? 그러면 전혀 반대를 건드리는 건 주저할 필요가 없죠. 왜? 보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4가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쉬었다 갈까? 오케이, 쉬었다가 15분에